타이완 넘버원 하나의 중국, 트와이스 쯔위 사태, 타이베이 10의 빌딩, 흑당 밀크티, 누가커레커 등등으로 최근 유명해진 대만이 혐한으로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국가라는데 안녕하세요. 관심 있는 것만 파헤치는 드릴 킴입니다. 도대체 주변국들은 한국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정작 한국에서는 관심도 없는 국가들이 한국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난리 굿이라는데, 섬짱대라고 불리는 대만 역시 혐한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똑같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혐한이면서 친일인 아이러니한 국가 타이완. 혐한의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만의 정치, 경제, 역사 모두 짚어가며 대만의 혐한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꾹. 아주 큰 틀에서만 짚고 가겠습니다. 청나라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난도질을 당하고 1912년 황비용의 나라는 멸망합니다. 대혼란에 빠진 중국 대륙을 장제스의 국민당이 통일하는가 했는데, 막판한 민중의 지지를 격하게 받은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마침내 1949년 장제스의 국민당을 대만섬으로 몰아내면서 중국 대륙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가, 대만섬에서는 중화민국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타이완의 역사가 갖기 시작됩니다. 왜 하나의 중국이라는 말을 하는지 어렴풋이 이해 가시죠? 이어서 대만 섬의 역사도 간단히 살펴보면, 대만 섬은 원래 말레이, 인도네시아계 원주민들이 거주하던 섬이었으나 1590년 포르투갈에 의해 포르모사, 아름다운 섬이라고 세계사에 처음으로 소개됐고, 이후 네덜란드와 스페인, 청나라, 일본의 차례로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대만 섬 원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은 수많은 외래 지배자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 원주민들이 일제 통치에 저항했지만 한국이 저항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세계 2차 대전 패전국 일본은 대만 섬을 반환하는데, 한편 중국 대륙에서는 국공내전이 시작됐고,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에 패배한 장제스의 국민당이 대만섬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혈 진압을 통해 섬을 장악했고, 일제 통치에 대한 청산 문제도 흐지부지 돼버렸던 것이죠. 대만의 경제 발전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1949년 장제스의 국민당은 대만섬에서 중화민국 정부를 수립합니다. 한 해 앞서 1948년 한반도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지만 1950년 한국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초토화돼버리고, 안 그래도 못 살았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산업시설들마저 모두 박살나버리는데요. 대만에서도 2차 세계대전으로 생산 설비가 많이 파괴되면서 대만이나 한국이나 농업 국가로서 미국의 원조에 기댄 채 비슷한 경제 구조, 비슷한 경제 수준에서 경제 발전을 시작합니다. 1950년대 경공업을 시작으로 60년대 수출 주도 정책, 70년대 중화공업 육성, 80년대 개방화까지 성장 과정도 매우 흡사했는데요. 비슷한 길을 걸었지만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 물가 안정화까지 이뤄내며 승승장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당시 대만과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라고 불리며 고도 성장을 이어나갔죠. 반면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대만을 살펴보면 경제와는 딴판의 길을 걷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이 중국 대륙을 휘젓고 다니던 시절, 당시 미국은 소련과 공산당을 견제하기 위해 장제스의 국민당을 지지했고, 1945년 유엔이 창설될 때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와 함께 장제스의 중화민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선택됐습니다. 대만 섬으로 쫓겨나서도 그 지위는 유지됐지만, 대륙의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세계를 상대로 중국과 대만 중 하나만을 선택해라고 압박했죠. 결국 1971년 중국이 유엔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대만은 더러운 꼴을 더 보기 전 유엔에서 자진 탈퇴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은 하나의 원칙을 외치며 수많은 국가들이 대만과 단교하도록 만들었고, 대만의 우방국이었던 미국, 일본까지 단교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대만 입장에서 어떤 심정일지 대략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결과 2020년 4월 기준 대만과 수교 중인 국가는 15개국 뿐입니다.
이제 본격 혐한이 등장하는데요. 한국과 대만은 비슷한 처지에서 발전을 시작했지만 대만은 국제적으로 점점 고립되고 있고 대외적 고립은 대만 국내 정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992년 한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을 선택하는 걸 보고 한국보다 훨씬 앞서 단교했던 국가들은 아무 언급도 없더니 한국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고 대만 정치인들과 언론은 본격적으로 한국을 선거에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국민 자존심과 질투심을 유발하며 혐한 분위기를 조장하기 시작했고 대만 여론도 이에 선동될 수밖에 없었죠.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적으로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대만을 추월하고 점점 넘사벽이 돼가고 있고 드라마, 케이팝과 같은 한류 열풍으로 아시아를 제패하는 등 한국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혐한을 주제로 한 TV 방송이나 신문, 각종 출판물들이 판을 치게 됐습니다. 일본이 국내 정치가 위태할 때마다 한국을 씹어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혐한의 이유에 있어 대만도 일본과 결을 같이 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만은 왜 일본을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 왜 일본을 싫어하지는 않는 걸까요?에 대한 답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역사 교육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1972년 일본이 대만과 단교는 했지만 앞서 1951년 일본은 중국 대신 대만과 수교를 했고 당시 대만 입장에서는 수교국을 하나라도 붙잡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대만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추궁하지도 않았고 배상권을 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역사 교과서에서도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이 한일협정을 시작으로 일본군 성노예, 강제징용 문제로 일본과 각을 세우는 것과는 달리 대만은 일본에 상당히 호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만에는 일제가 세운 대만 총독부 건물을 대만 총통부 건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관광지에는 일제시대 유적들이 자랑스럽게 보존되고 있고 온천 지구에 가면 일본 트로트 엔카가 끊임없이 울리고 도로에는 온천지 일본 자동차와 일본 오토바이가 굴러다니고 거리에는 온천지 일본 백화점, 일본 편의점, 일본 화장품점들이 들어서 있고 거기서 일본 제품을 소비하는 대만인데요. 일본이 식민지 국가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역사 교육이 부재한 것처럼 역사 교육적인 면에서도 일본과 결을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정리하자면 대만의 혐한은 한마디로 열등감에서 나오는 자격지심으로 가득 찬 친일 성향 정치인들의 선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를 잡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했던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을 육성한 대만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등 한국의 대만은 그저 경쟁국 중 하나일 뿐 아무런 감정도 없는 국가인 것이죠. 또한 한국과 대만은 대륙의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자 불안정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의 입김에 따라 정치와 경제가 요동치는 머리 아픈 곳인데요. 또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을 머리에 이고 있는 대만이나 뭔가 비슷하면서 애매하게 다른 두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좀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베트남의 혐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드릴킴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